이 자리에 함께하신 정의당 서울시당 당원님들과 지금 이 시간 페이스북 생중계를 보고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는 당원님들 반갑습니다. 6.13 지방선거 정의당 서울시당의 서울시의원 비례후보 선출선거 정책토론회 사회를 보게 된 저는 서울시당 지방선거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사무처장 서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4월 7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내 선출선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의원 비례후보자 정책토론회, 그리고 내일은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을 대표하여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비례후보자로 출마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두에서 활동하게 될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선거에 당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오늘의 토론회는 향후 4년간 정의당 서울시당을 대표해 서울시 비례의원으로 활동할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의원 비례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 이내입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 잘 확인하시고요.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수정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 의회를 바꿔야 합니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원들을 대표해 서울시 의원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선 서울시 의회 비례대표 후보 1번 권수정입니다. 확정안보다 3인 선거구 6개 축소, 4인 선거구 7개 전체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지난 3월 20일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켰던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안입니다. 정의당의 당원들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항의해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여름 한강 역사에도 맞지 않고 한강의 제자연환에도 역행하는 마포 함상공원 추가 경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6년 서울시민의 민원 창구였던 120 다산 콜센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예산을 다루던 서울시의회는 3번이나 공전됐습니다. 2012년부터 5년째 예산을 다루면서도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의원 한 명도, 다른 걸 포기해도 이것만은 꼭 하자라고 얘기하는 정의당 의원이 그곳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도 이해하지 못했고 생태와 환경의 가치도 몰랐습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도 물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서울시 의회의 모습입니다. 8년 만에 다시 정의당에서 진보정당의 시의원 배출이 임박했습니다. 누가 과연 적임자일까요? 수십 년간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감정노동대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 그 자신으로 살았던 사람, 노동을 고리로 연대하며 차별받고 쫓겨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지역을 일궈왔던 사람, 바로 권수정이 적임자입니다. 단 한 명의 진보정당 시의원이지만 노동자들의 대표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들의 대표로 거대한 소수의 정치를 서울시의회에서 이루겠습니다. 노동의 꿈, 시민의 희망, 정의당의 철학을 최우선으로 활동하는 서울시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현 후보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서울시 비례의원 후보 기호 2번 정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틴 루터 킹의 말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갈 수 있는 식당이 많아진다는데 갈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촛불혁명으로부터 1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개혁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통은 불평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서로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생과 빚더미에 눌린 영세자영업자가 다툽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전전해야 하고 낙하산이 자리를 차지한 곳에 들러리 원서를 내야 하는 2030 여성과 남성이 다툽니다. 청년과 노년이 다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툽니다. 보수 기득권 정치는 바로 이런 다툼을 먹고 자신의 특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렇게 다투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월세, 전기료가 밀린 40대 어머니가 4살 배기 딸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불평등이 고통받는 이들을 함께 손잡게 하는 정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이들을 손잡게 하는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서울을 가장 평등한 도시로, 정의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연주 후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정의당 당원 여러분. 서울 정의당 시대 출발. 정의당의 서울에서는 모두가 존엄합니다. 기호 3번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 오연주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의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백이라는 것은 돈과 부동산, 그리고 권력을 뒷배경으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 촛불을 타오르게 했던 돈도 실력이다 라는 말과 네이버 오픈 사전에 이미 등재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백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심지어 백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 슬픈 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오연주는 마포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백이 아닌 바로 마포 주민들의 비밀 언덕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200여 곳의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공동체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생협, 그리고 1인 가구에 연결이 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동물병원 협동조합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살고 있는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고 평생 살 수 있지만 제 명의로는 되어 있지 않은 함께주택 협동조합 등 나와 주민을 위한 비빌 언덕을 발로 뛰면서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가 백으로 말해지는 돈과 부동산 그리고 권력 중 권력은 지난 촛불로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삶은 서울에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난민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더라도 각자 도생만을 부추기는 민주당의 정치를 넘어서 이제 정의당 서울이 바로 여러분의 든든한 비밀 언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후보들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상대 후보들 서로에게 칭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많이 알아온 시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이제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 텐데요. 2인에게 후보들 모두에게 1분 이내로 짧게 장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정혜원 후보께서 권수정, 오연주 후보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권수정 후보님은 조금 제가 주변에서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먼저 당에선 저를 많이 뵙지를 못해서 그래서 아직은 후보님의 좋은 점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많이 부딪히면서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연주 후보님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적 탐구심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그런 탐구심을 바탕으로 좀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페북이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연구자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신 분도 우리 당에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칭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연주 후보께서 정혜원, 권수정 후보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어제 너무 많이 정리한 것 같아서 어쨌든 권수정 후보님 장점은 사람은 제가 많이 겪어보진 못했으나 양념만 배도 알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단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님한테는 장점일지 모르겠지만 키가 크다라고 해서 저한테는 조금만 제가 더 키가 컸더라면 정말 한국 사회, 체육 사회를 뒤집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교복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학생인권 조례 때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그 승무원 그 의상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셔서 바지를 입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혜은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잠시만요. 네. 요즘에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활동하면서 꼭 한번 마포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었고요.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동가 자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거는 허언이 아니라 제가 정말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수정 후보께서 오연주 정의원 후보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번 후보이신 정혜연 후보님,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부대표시지만 현장에서 별로 뵙지를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에 따라서 저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이나 아니면 행보를 봤을 때 굉장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오연주 후보는 제가 여성활동이나 이런 것 과정 속에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내밀한 얘기까지 하지 못했습니다만 과정 중에서 참 보면 제가 닮고 싶은 부분이 친화력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웃음 띤 모습도 너무나 보기 좋고요. 특히나 목소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참 닮고 싶은 정치인으로선 강자는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칭찬하는 새 후보 모습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당내 선출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팀 정의당 그 정신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고요. 지금부터는 서울시당 선관위에서 선정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질문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재정 또는 개정하고 싶은 1호 조례는 무엇인가요? 오연주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망원동의 경우는 홍대가 굉장히 임대료가 상승하고 오르면서 밀려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자영업자들이 마포구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마포구 망원동의 길이 경리단길을 따서 망리단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임대료가 그때부터 굉장히 몇 년 동안 폭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서울에서 집이 없고 계속적으로 밀려나고 있는 난민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해서 제정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즉 다른 말로 둥지 내몰림이라고 불리는 임대료가 상승하여 쫓겨나는 어떤 상가 세입자들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겠습니다.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최근에는 인천 남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리고 성동구에도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2군데 정도 제정이 되었는데 서울시가 왜 제정하고 있지 않은지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구의원이 한 명이 있을 때 마포 농수산물 시장의 임대료를 동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시의원이 반드시 그리고 정의당 시의원이라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로 상가 세입자들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수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제정하고 싶은 1호 조례는 서울시 성별 노동 격차 해소 조례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현재 서울시 남녀 임금 격차는 남성 310만 원, 여성 196만 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63.2%를 차지하고 있고요. 임시 일용직이나 이런 비율에서도 여성이 훨씬 더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연동해서 국민연금 가입률도 여성이 49.4%로 남성의 70.9%, 노소득의 불안정성도 여성이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 공시제 및 임금 공시에 따른 성별 노동격차 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이 취약한 사회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위탁기관 등등 기관 평가 시 성별 임금격차 및 성평등 노동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민정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서울시 성별 노동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사회보장 조례도 청년이 당당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수당도 업하고 이런 조례도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하셔서 서울시 성별 노동격차 해소 조례 첫 번째 조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재개정하고 싶은 1호 조례는 119 게스트하우스 조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응급주택입니다. 시민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시원, 찜질방을 전전하거나 식당을 비거하는 가구가 7만 2천여 가구입니다. 이는 1년 새 2천여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층과 노인층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긴급 주거 위기와 관련된 정책은 현재로서 그 규모가 너무 협소합니다.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경우는 현재 10개 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내의 빈집과 주택을 매입하는 한편 SLH와 협의를 통해 응급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주거빈곤층을 위해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에 주거위기에 빠진 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주거위기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주택 공급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세 가지 조례들이 모두 빨리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의당의 정당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과 후보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당 투표율 상향을 위한 활동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권수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2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통,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그리고 수많은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서울시 정책이 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사회 공공적 정책을 붙들고 싸웠던 이 전통적 지지층들을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들이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20년 동안 여성운동, 지역운동, 장애운동 등을 가져온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진보적 의제를 공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말로만 외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이 된다면 서울시민의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진보 서울 연구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현실로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그간 진보정당의 득표율이 좀 높았을 때를 생각하면 2030의 투표율이 높았을 때입니다. 2030의 투표율이 70%가 올라간다면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오를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요. 그들과 소통을 높이는 방법은 온라인상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청년정치학교를 하면서 당내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당 안으로 들어오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홍보였습니다. 실제로 청년 후보 중에 강동원 후보는 이전과 달리 SNS상의 소통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자신도 진보정당 정치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선거운동과 활동을 해낸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 청년 후보들, 그런 청년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의 기조뿐만 아니라 네이밍, 이런 예를 들어 119 게스트하우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원패스 푸드가드 이런 온라인상에서 특히 2030이 소구할 수 있도록 이런 네이밍까지 짰습니다. 이런 공약들과 메시지, 홍보 방식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당의 지지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연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서울이라는 되게 거대한 도시에서 몇몇 군데를 찾아가가지고 예를 들면 노동조합, 장애인 단체, 여성 단체 이렇게 찾아간다고 해서 그 조직이 될 거라는 건 굉장히 수고목적이기도 하고 정당 투표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빈공약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선 때 신상정 후보의 성평등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선이 시작하기 전 5월달에 대선이었는데요. 이미 2월달에 정확한 타겟팅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2월 중순쯤에 20, 30대 여성 공약이 중요하다.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감이나 바램, 제가 갖고 있는 바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세대별, 연령별 그리고 의제별로 정의당의 지지율이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사회적 변화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정당 투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분석과 그리고 타겟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것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부터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면 뭘 할지는
TV 토론에 기여할 수도 있고 유세 기획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바로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오연주를 당선시켜 주시면 정의당 지지율은 정말 확실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정의당 지지율을 놓고 볼 때 비례 서울시의원 10명 중에 최소한 1명에서 많으면 2명, 더 잘하면 3명까지 당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을 대표하는 이 서울시의원의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며 왜 본인이 꼭 서울시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정혜원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의 서울시의원은 105명 중에 1명입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다름보다 같음을 찾아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신상정 의원님이 노회찬 의원님이 삼성 S파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법안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법 개정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그 탄원서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새누리당 의원까지 찾아가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조례가 있다면 그런 사안이 있다면 모든 의원들을 물고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다면 들어놓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잘합니다. 제가 사표 쓰고 5박 6일 실천 농선장에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음을 찾아내서 설득하는 능력이 정의당의 시의원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며 그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연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서울시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보다 시정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정의당 시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잘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두 명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 명의 시의원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시정에 밝을 것, 그리고 한 명을 다수로 만들 수 있는 유연성, 마지막 한 명이어도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 이런 거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본을 넘어서 2018년 정의당의 시의원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박원순 시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포에서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미산 마을과 경쟁하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갖추었던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님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막연한 비판적 평가가 있지만 조금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원순 시장의 모델을 마포라는 지역에서만큼은 정의당이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반드시 정의당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수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지금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의회 내에서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합리한 선거제도 내에서 소수의 대표자만 진출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는 노동조합, 그리고 진보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소수지만 거대한 소수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거죠. 저는 20년간 현장의 노동자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그리고 대표로서 살아왔고 이번 선거에도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들 노동조합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장애인 소수자와 연대했고 여성 시민사회와 함께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온 이 활동을 통해서 한 명의 시의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대표해서 시위에 들어가서 시의원 누구보다 거대한 1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세 후보 중에 누구보다 구체적인 노동하는 시민 안에서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싸움의 방법을 알고 또 이겨왔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실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의당의 서울시의원은 그런 자질이 필요합니다. 네, 토론이 조금씩 가열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후보님들이 보니까 시간을
여유 있게 쓰시는 것 같은데 다 채워서 한정된 시간 남기지 말고 다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연주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당 게시판에 혐오 표현 규제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혐오 표현임이 명백한 표현도 있겠지만 실제 법적인 규제가 발생하면 애매한 표현들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혐오 표현이거나 아닌 것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과 토론을 통해 걸러져야 할 혐오 표현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지나치게 국가 권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하신 분의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총선 때 그 기독교와 관련된 당이 나왔는데 그 당에서 내건 플랜카드가 뭐였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거나 공개적인 혐오를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에 대한 혐오를 이렇게 플래카드를 통해서 내보내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과연 표현의 자유로 놔둘 것인가라는 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과 정치인들이 혹은 정당이라는 공당에서 공개적인 혐오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은 심지어 한 사람의 삶을 죽음으로도 몰아넣을 수 있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혐오 표현을 모두 다 규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떤 규제주의보다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진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 표현 관련해서 무엇이 혐오 표현이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걸러져서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규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권수정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진보적 의제를 주도하고 민주당과 차별성을 드러내겠다고 하셨는데 진보적 의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의 삶을 정의당이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의당은 시의회에서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과 차별성을 드러내면서도 우리 의제를 조례 등으로 관철시킬 방법은 무엇인가요? 먼저 민주당과의 차별성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옆에 정의연 후보의 글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당의 미래와 너무나 달라서 그것이 우리 당 부대표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사실 놀랐고요. 정의당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프레임에 갇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반에 종속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봐야 될 것은 지난 대선에서 청년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정의당에 열광했던 지점이 어디인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전혀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차별성을 보였을 때 당의 성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차별성은 당이 움직이는 방식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정당으로서의 조례, 제정, 민주당과 협조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가 찬성되고 통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프레임과 그 프레임을 움직이는 행동, 그것을 통해서 소수정당이 아닌 사회의 다수의 힘을 믿고 추진해 나갈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힘으로써 가야 되는 것이 진보정당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당이 왜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혜연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정혜연 후보님은 지방선거 이후 청년정의당 준비위를 설치하고 당원당규 개정을 준비하며 청년정의당 설립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기 지도부 임기 내에 청년정의당 설립을 완료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면 사실상 유일한 진보정당의 서울시의원으로 서울의 현안 문제 대응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할 텐데 청년 부대표로 청년정의당 설립 사업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청년정의당은 사실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청년 당원들과 그리고 당 내외 청년들과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부로서 청년정의당을 만들어낼 때 시의원으로서 당 내의 사람들을 만나라
있고 그 청년들을 함께 모아가는 과정에서 청년정의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눈덩이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눈덩이를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 민주노동당에 경직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당과 의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이 정의당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에서 시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는 것과 그리고 청년정의당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서울시당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함께 시너지내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오연주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오연주 후보님은 협동조합 주택 경험을 거론하며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귐과 나눔이 있는 집이라는 표현과 함께 난민들에게 집을 돌려주는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0만 명, 430만 세대 이상이 살아가는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치솟는 전월세 비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선 집중해야 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질문 굉장히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는 상가세입자 관련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두 번째 공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세입자 권리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서울시가 예를 들면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전월세 계약 상한제나 아니면 임대료 상한제 관련해가지고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세입자들이 당장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뭐 동파가 되었을 때 어디에다 물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혹은 계약 체결할 때 상담받을 곳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물론 서울시는 갖추고 있지만 아주 잘 모르게 숨겨놓은 것처럼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은 다산 콜센터라는 게 지금 있는데 다산 콜센터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일정 부분 주거 상담에 할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누구든지 쉽게 주거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세입자 권리세 지원센터라는 것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이 갔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눈에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이들이 교육 현장으로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권수정 후보님은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위원장 활동 등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노동대중을 정의당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기 동안 노동존중 특별시를 이야기하며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타 광역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 정책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정책 중 비판의 지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서울시 노동자들을 정의당의 지지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순 시정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같은 궤로다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고 그 중에 5만여 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는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조직노동은 곧 정규직, 고임금 노동이라는 등식도 아주 예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 의원으로서 조직 노동자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덮으면 안을 수 있도록 노동 조직의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공장 안에서 있는 노동자들을 공장 밖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이미 저도 사랑과 공간이라는 강서구에 저희 사회센터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동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과 함께 사회를 변혁시키는 과정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연대 기금 등 노동조합 안에서도 이런 약자들과 비정규직 노동 조직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연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집권 여당과 정의당이 얼마나 더 다른지를 증명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역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 선거구 쪼개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주당의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서울시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4인 선거구를 쪼갠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어떤 현 정부의 방향인데 저는 그것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민주당만의 정부가 아니고 촛불만의 정부, 촛불이 만든 정부입니다. 대통령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율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선거구 쪼개기는 민주당 사람들이 촛불 시민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 다 몰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강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또다시 일어난다면 강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현장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그 회의장을 지켜서 4인 선거구를 쪼개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낼 것입니다. 네, 또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정말 좋은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의 후보들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서울 시민들과 1일 데이트를 한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우리 당원들 앞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권수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함께 서촌 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북촌과 더불어서 옛 한옥들이 들어서 있는 그리고 옛 서울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서촌 거리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윤동주의 청년 시절에 묵었던 자취방이 있습니다. 하숙집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함께 시도 읽고 싶습니다. 가장 일제 탄압이 심하던 시절에 그 절망과 벼랑 끝에서 내일을 찾던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는 시대의 얘기, 청년들의 아픔과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면서 서촌 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혜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장충동의 태극당을 가장 먼저 가려고 합니다. 서울 최초의 빵집입니다. 지금은 2030 세대와 5060 세대가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태극당에 갔다가 그리고 서울 시민과 함께 구의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모두 함께 슬퍼했던 빈궁과 같은 일이 서울에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돈이 없던 대학 시절부터 많이 갔던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 지역이 된 이대역의 작은 술집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커밍아웃을 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술집은 30대 한 청년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청년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서울시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연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좀 전에 권수정 후보께서 서촌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서촌에는 공중족발이라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어쨌든 저가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면 당연하게도 마포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삶에 아까 비빌 언덕 하나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삶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여 개 정도의 공동체 가게라고 해서 지역 화폐를 쓰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지역 화폐를 쓰면서 제가 직접 조직하고 만났던 가게에도 방문하고 싶고 그리고 홈플러스 반대 투쟁으로 만들어낸 망원시장 고객센터에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 차도 한잔 마시고 싶고 제가 살고 있는 함께주택협동조합에 초대해서 차 한잔 밥도 먹고 차 한잔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정말 잘한 게 따릉이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따릉이를 타고 바로요 한강공원으로 가서 담소를 나누겠습니다.